살면서 이유 없이 온몸이 간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가렵지?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긁어달라고 부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증상이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당뇨병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다면 당뇨일 확률이 높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몸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먼저 당뇨병이 왜 위험한지 알아볼게요.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눈, 신장, 심장, 신경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실명, 심장마비, 심부전 그리고 발절단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당뇨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고 한국에서도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당뇨가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피부의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속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에서는 피부의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한 피부 건조. 당뇨병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기 쉽고 특히 작은 혈관들, 즉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피부는 이런 영양 결핍 상태에서 건조해지기 쉽고 건조한 피부는 자연스럽게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손끝, 발뒤꿈치, 팔꿈치 같은 말단 부위가 더 자주 가려운 이유도 이 부위가 혈액 공급이 원래 적은 편이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2. 신장의 기능 저하와 노폐물 축적. 당뇨병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고혈당이 지속되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액 속 요독이라는 물질이 늘어나는데 이 물질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만약 가려움증과 함께 잦은 소변이나 거품류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런 신장 문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 당뇨병이 오래되면 당뇨성 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경이 손상되어 피부에 가려움증을 포함한 다양한 이상 감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가렵다기보다 피부가 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실제 자극이 없더라도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거죠. 따라서 당뇨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혈액순환, 신장 기능, 신경 문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이런 가려움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피부 보습이나 연고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한번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2번째는 잦은 소변과 극심한 갈증인데요. 이 2가지 증상은 당뇨병 초기부터 흔히 나타나는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일단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당뇨병에서는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데 신장은 원래 혈액 속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여 다시 몸에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신장이 포도당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당뇨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장은 더 많은 물을 끌어들여 포도당을 희석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소변의 양이 늘어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참투성이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탈수로 인해 극심한 갈증이 생깁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몸은 필연적으로 수분을 잃게 됩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고 탈수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때 몸은 탈수를 해결하기 위해 뇌에 신호를 보내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즉, 물을 많이 마시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혈당 상태에서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물을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혈당이 높을 때 갈증과 소변 문제는 단순히 수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혈당은 신체의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포가 탈수 상태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결국 세포 내부와 외부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갈증과 이뇨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잦은 소변과 갈증은 당뇨병에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고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몸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 정도로 넘기지 마시고 혈당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피로입니다. 만성피로는 단순히 잠을 덜 자거나 몸이 힘든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은 몸의 에너지 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에서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성피로가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포도당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만들어지며 혈액을 통해 세포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1형 당뇨병, 몸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함. 제2형 당뇨병,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 이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 몸은 끊임없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있는데도 연료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은 상태 자체도 피로의 원인입니다. 고혈당 상태일 때에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뇨병 치료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세포가 에너지를 부족하게 받아들여 피로와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만성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은 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만들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피로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는 당뇨병이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순환계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염증, 탈수, 영양소결핍 등이 동반되면서 몸이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시야 흐림은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눈의 렌즈는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하는데 혈액 속의 당분 농도가 높아지면 눈의 렌즈와 그 주변에 있는 수분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렌즈에 물이 축적되어 렌즈의 모양이나 두께가 바뀌게 되죠. 이로 인해 시각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시야 흐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증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 탈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눈에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눈이 건조해지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눈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당을 확인해보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부 변하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혈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혈관들인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띠게 되거나 반대로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손끝, 발끝, 팔꿈치, 무릎 등과 같은 말단 부위에서 자주 나타나며 혈액 순환이 어려운 부위에서 피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감염이 피부에 발생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발적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부풀어 오르거나 열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부염이나 감염의 징후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진행되면 당뇨병성 피부병변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피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검은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에서 보내는 당뇨병의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룬 당뇨병의 증상들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한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